그러니까 얘는 순서를 좀 이렇게 해보자. 이게 처음에 아무튼 나는 얘를 시험장에서 풀었었으니까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풀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야. 일단 저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9월쯤 되면 나도 자신감이 꽤 많이 올라왔을 상태인데 저 문제 봤는데 뭔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몇 번이야? 이거 11번이잖아. 그러니까. 객관식 최고난도 문제도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 이 당시 11번이면 지금은 한 10 비슷하겠다. 11번, 12번급 정도의 난이도가 되겠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의 11, 12번보다는 어렵지 당연히.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쟤를 만족하는 어떤 함수 집합이 있을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쟤는 근데 저 함수가 하나로 결정되냐? 그건 아닐 거야. 쟤는 함수 자체가 하나로 결정되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집합은 여러 개 있을 거야. 근데 얘는 한 개로 결정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가나 조건 두 개 만족하는 함수가 하나밖에 없진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근데 그런 모든 함수 집합에 대해서 저 ABC 대소 관계는 정해져 있을 것이다. 이거잖아, 문제는. 근데 이제 뭐 F0이 0이다. 이건 알겠는데 뭐 얘는 모르겠는 거야, 이렇게. 저 나조건이 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 이거야, 저 당시에.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이런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게 시험장에서 저렇게 발견적인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들이 꽤 많단 말이야, 내가. 그러다 보니까 저거에 대한 어떤 그 집착 증세 같은 것도 생기기도 했던 것 같고, 아무튼 뭐 저거에 대한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도 아무튼 많이 생겼던 것 같기도 하고. 저 fx를 가정해 본다 이거야. 그러면 처음에 저런 걸 가정해 보겠지, 이렇게. 그럼 저런 걸 가정을 하면 (0) 저렇게 될 거 아니야? fx가 0에서 1 구간에서. 그러면 이제 해보면 되지. 저 아이는 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저런 조건을 만족하나 이 함수가, 이런 거잖아, 이렇게. 근데 저 x, y는 양수일 거냐? 그러면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되지. 모순이지. 이렇게. 그럼 저 함수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수정이지. F0이 0이지. 그러면 뭐 저런 거 하면 되나? 이렇게 할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 나 조건에 대한 생각을 해봐. 0. 그 다음에 x에 빼기 y제곱 더하기 2y. 그 다음에 y에 빼기 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그러면 저 xy 곱은 양수잖아. 그러면 xy로 저 부등식을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야? 0. 어떻게 돼? 빼기 y 더하기 2 이렇게 되나? 이렇게. 그 다음 빼기 x 더하기 2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럼 이제는 주어진 조건 만족해? 이렇게 되면 주어진 조건 만족하지 이제. 그러면 저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대소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저 F'0, F'0은 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지? 2인가? 이렇게? 그 다음에 저 B F1 얘는 뭐 되는 거지? 1 그 다음 C 너는 2배의 0에서 1까지 fx dx. 이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 가나 조건까지 만족하는 함수 하나를 찾았다 이거야. 그러면 그 함수를 가지고 저 문제의 답을 구한다. 이 문제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을 묻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어도 저 나 조건까지 만족하는 함수를 가정해서,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그때 그 얘기 했잖아.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9번 그 부정적분 문제, 그걸 교과서의 참인 명제를 적용해서 풀 수 있긴 하지 대부분. 근데 그걸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저 상황으로 몰릴 거라고 그러지. 아 진짜 저 상황에 몰린 거거든 진짜. 저때 얼마나 살떨렸겠어 내가. 아니 내가 어떻게 11번에서 막히지? 이런 생각 안 했겠어? 아 씨,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막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어? 내가 11번에서 막힐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단 말이야 절대로. 근데 물론 이제 마인드 컨트롤은 그렇겠지. 내가 11번에서 막혔으면 다른 애들은 뭐 무조건 막혔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지. 근데 나는 어쨌거나 저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한테는 저 문제에 대한 기억이 있단 말이야 정확하게. 뭐야 지금 대체 뭘 묻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 상황이 됐을 때 일단 나는 어느 정도 데드라인은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만 더 했을 때 저런 상황에 대한 걸 내가 찾지 못하면 일단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난. 자존심이 조금 상하긴 하더라도 일단 넘어가야지.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 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 안 하고 여기에 매여 있는 순간 이제 시험 운영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가정해보자. 안 되네. 수정. 잠깐만. 그럼 얘가 안 된다는 걸까? 이런 거 가정해보면 되나? 이렇게. F0이 0이었까? 그러니까 빼기 X제곱 같은 거 가정해보고 싶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난 저 X축 위에 있는 애를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잠깐만 0? 이런 거 가정해보면 되나?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식을 저렇게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 상황이 됐을 때 이제 해보니까 나 조건까지 만족하는 함수가 찾아졌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저기서 난 일단 이 문제 틀리진 않았다 이렇게 된 거야. 왜? 아니 주어진 조건 모두 만족하는 함수를 찾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시험장에서 저 상황에 맞닥뜨려 봤고 저 상황을 타개해 나가 봤기 때문에 저런 거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강조해서 하는 거야. 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잖아. 너네가 만약, 그러니까 너네는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했잖아. 15, 21, 22, 28, 29, 30 6문제 정답률이 낮은 그 6문제. 근데 꼭 거기서만 걸리는 게 아닐 거라니까. 갑자기 12번, 13번, 14번에서 걸릴 수도 있는 거고 20번에서 걸릴 수도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진짜로 상황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 맞닥뜨려 보자. 진짜 살 떨려요. 맞닥뜨려 보면 살 떨린다니까 진짜로. 시험장이 더군다나 이거 9월이야 6월도 아니야. 9월 시험 얼마 안 남은 상황. 전범위 시험의 평가 전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시험. 저기서 내가 11번에서 저러고 있으면 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쫄지 나도. 근데 다행히 타개해 나갔다. 저 문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저 문제 투입한 시간이 한 5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5분 플러스 알파? 11번에서. 생각보다 시간을 좀 쓰긴 했어. 아무튼 그래서 인상 깊은 문제긴 하다. 근데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한동안 저 문제의 어떤 출제 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던 것 같고 아무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그리고 그 출제 의도의 어떤 뭐랄까 맞는 풀이라고 예상되는 그 풀이를 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그 수학적 오류를 갖고 있는 풀이가 있어. 이건 정확하게 이게 왜냐면 저 일단 모든 문제는 저 나조건 때문이야 이거. 이렇게. 저 나조건에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양변, 그러니까 전체 부등식을 x, y로 나눈다. 저거까지는 그럴 수 있긴 해. 뭐 양수니까. 근데 저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이 된단 말이야. 어디서? 네, 이렇게. 저 조건 하에서 저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제 다들 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서? 기울기 이런 생각 하겠지? 그럼 잘 봐. 여기서 기하적인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막 이렇게 역과정에 대한 생각을 막 해, 이렇게. 원점과 y, fy 사이의 기울기, 원점과 x, fx 사이의 기울기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거지. x좌표가 커지면 기울기는 작아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원점에서의 기울기가 작아져요. 기울기가 작아지나 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위로 볼록한 함수다 라고 하잖아? 그럼 수학적으로 틀린 거야, 저건 수학적으로 틀린 거야. 이게 위로 볼록하지 않아. 않아도 돼. 왜냐면 이거 아래로 볼록하지. 맞아? 저 조건 만족하지 않나 그러면? 만족해 안 해? 하지. 그럼 저거 위로 볼록이라는 결론을 내는 건 틀린 거지. 틀린 거야. 근데 많은 경우에 저게 이제 위로 볼록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안 돼. 저건 수학적으로 틀린 거야. 그리고 봐. 저 곡선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런 걸 수투에서 배워, 안 배워? 안 배워. 그럼 저렇게 푸는 것 자체가 일단 정당하지 않은 풀이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게 가형 문제니까 미적분 내용에 대한 걸 써도 안 그래요. 이 당시에도 뒤에 선택 미적분으로 나눠져 있었어. 얘는 정확하게 수투 단원의 문제로 출제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일단 틀린 거지만 이런 상황에서 얘를 정당화하는 방법은 미적분 계산이야. 이렇게. 왜냐면 이거 분수함수 미분해야 되는데 나는 그러면 그럼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 저 분수함수가 감소한다. 얘를 증명해야 되잖아. 분수함수가 감소하면 저게 위로 볼록이냐라는 명제를 나는 검증해야 돼. 그러면 저건 계산 못하지. 그러니까 이게 수투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거야. 일단 이렇게.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서 근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봐준 것 같긴 해. 느낌상 평가원이 그냥 위로 볼록한 함수 아까 봤지. 내가 가정했던 그 함수가 마침 위로 볼록한 함수지 결과적으로는. 근데 저게 참이 명제는 아니라고. 그러면 위로 볼록한 함수를 가정했을 때 틀리게 되는 상황으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은 건 봐준 거라고. 실제로는 봐준 거. 그러니까 일단 얘는 틀린 거고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선 못하잖아 내가. 여기 미적분 해야 되는데 저건.
나중에 저 분수 함수를 미분해서 저 조건을 참인 걸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해보면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 안 돼. 틀린 거야. 저건 수학적으로 그냥 틀린 거야. 위로 볼록이라는 함수를 가정해서 문제를 풀면 답은 맞다. 저 가나 조건을 만족하긴 하니까. 근데 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위로 볼록한 함수다라고 하는 건 틀린 거라고, 명제가. 위로 볼록한 함수 말고도 다 저런 것도 있다. 저런 함수도 만족해, 주어진 조건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미적분으로 갔을 땐 저런 거에 대한 공부도 해보긴 해야 돼. 아무튼. 됐지? 아무튼 여기서 할 말은 저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잘 봐.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항등식이, 그러니까 얘는 부등식이긴 하지만 항등식이 나오면 뭔가 나누지 못해서 안 달라고, 뭔가 변형하지 못해서 안 달라고, 이런 것들이 저런 문제들을 나는 경험적으로 다 겪었으니까 그런 거야. 저 나누면 이상해진다고. 저걸 기울기로 보고 뭔가를 하는 순간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의 의도에 맞는 풀이에 대한 걸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 fx는 다항함수라고 줬잖아. 그리고 가조건에서 f0은 0이라고 줬지. 그럼 박스 조건 문제의 순서에 맞게끔 풀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조건에 의하면 fx는 x를 인수로 갖는다 이거잖아.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나조건으로 내려가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저 나조건이 이제 이렇게 바뀌지 않나? 이렇게. 저렇게 되지. 저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잡아. 이제 해석해봐. 어디서? 이런 조건에서 gx가 저렇대. 저 gx 뭐라는 뜻이야? 감소함수라는 거지. 쟤는 수투에서의 해석이 명확하지. gx는 감소함수다. 0과 1 사이 구간에서. 즉 어디서? 감소함수야. 저건 감소의 정의잖아.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해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f'0 g로 나타내봐. 이거 g0이지. 얘는 이지. 저 둘의 대소관계는 판명됐지 이제. 저 둘의 대소관계는 명확하게 판명됐어. 감소함수잖아. 이렇게. 그러면 나는 이제 뭐만 하면 되는데? 얘만 정확하게 판명하면 끝나? 근데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상황이 생겨. 위기의 상황이 생긴다고 한 번 더.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아무튼 한참 뒤에 이제 저 출제 의도에 대한 어떤 그 풀이의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시험장에서 난 저 때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저걸 저렇게 맞히진 못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서 역시 발견적이 짱이다. 아무튼 근데 저렇게 되잖아. x, gx 이렇게. 근데 그럼 나는 얘의 값을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 그러면 쟤네들 이용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지 당연히. 그러면 저 감소의 상황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야? 어디서? 감소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 2가 왜 붙었나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 이제. 그러면 0에서 1까지지. 이렇게. 얘 0에서 1까지 적분하면 뭐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는? 저 2가 왜 있었는지 알겠어? 그럼 이제 명쾌해지지, 저 상황의 대소 비교가. 그러니까 그럼 잘 봐. 아까 그 기울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면 일단 수학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거라고. 풀고 나서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총 3가지의 얘기를 한 거야. 첫 번째는 나는 얘를 실제로 시험장에서 풀었었기 때문에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은 못했다. 솔직하지.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저렇게 생각 못해서 그러니까 얘도 한참 뒤에 이렇게 생각해 본 거야. 공부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나는 그냥 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찾는, 즉 발견적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맞췄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에 널리 퍼져 있는 저걸 기울기로 해석하는 상황에 대한 어떤 풀이는 일단 수학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너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미적분으로 갔을 때 저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보면 그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명제가 왜 거짓인지 증명해보는 공부도 해보면 돼. 그 다음 이제 출제 의도에 부합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풀이라는 건 저 박스 조건 문제의 구조가 있다 그랬잖아. 그럼 저 가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집합을 찾는다. fx는 x를 인수로 가지니까 xgx라는 함수로 설정한다. 그 다음 이제 나조건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나는 이제 얘를 설정했으니까 저 밑에 있는 조건들이 gx에 관한 조건들로 다 바뀐다 이거야. 그러면 gx에 관한 조건들로 바뀌었을 때 저 대소관계를 gx의 함수에 대한, 왜? 난 정확하게 이 gx 함수에 대한 성질을 찾았잖아. 그럼 쟤를 이용해서 대소 비교를 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명확하게 대소 비교가 된다. 됐지? 10분만 쉬었다 자.